9월 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은 강원 중북부에는 30에서 80mm, 강원 남부에는 10에서 60mm입니다. 강원 지역 오늘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지방 현재 기온은 20.1도, 습도는 78%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내 전통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통시장 내 문제점 무엇인지, 또 추석 대목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또 영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작은 영화 기획전이 열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영화가 상영 중인데 영월군에서 알리고 있는 작은 영화 기획전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보겠습니다. 또 영월 폐광 지역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월 산업진흥원에서 시작한 영월 폐광 지역 유휴 공간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캐릭터 공모전에서 당복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작품명 당복은 당신의 행복을 기도합니다라는 뜻으로 센터는 당복 캐릭터를 홈페이지, SNS, 홍보 영상, 또 물품 굿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던 마을의 빈터가 시민 행동을 통해 문화 충전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폐자재 등이 쌓여가던 영어로 파송리, 희망 더하기 공간 나눔 글마루 앞 마을 빈터를 매번 그냥 지나치다가 누군가는 꽃씨를 심고 또 누군가는 씨를 뿌려서 누구나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한 겁니다. 평창군은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모두 6,303억 원을 편성해서 지난 3일 평창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53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 회계가 513억 원 증액된 5,666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40억 원 늘어난 637억 원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내 전통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통시장 내 문제점 무엇인지, 또 어떤 지원책이 좀 필요한 것인지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 김환기 센터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환기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경기 침체로 나날이 시름이 깊어가는 우리 소상인들, 특히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이 전통시장 지원센터가 상권활성화센터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는 어떤 것이고 이번에 명칭을 변경한 취지가 있는지요? 예,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는 명칭 그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네. 2017년 9월에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소한 후에 올해 6월에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소 초기에는 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기존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마을, 우리 주변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을 해서 지역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원센터는 전통시장만 이제 지원하고 관리하다가 상권활성화센터, 그러니까 골목 상권까지 이제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런 의도에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번에
또 상권 활성화 센터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실 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명칭이 바뀌면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도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지원 범위가 전통시장만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상권 전반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골목형 상점과 발굴 육성 분야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도내에는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을 위해서 각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CI, BI 제한 개발 등 초기부터 시설 개선,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커머스 분야로 전환 지원도 펼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판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분야로 전환이 이제 필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에 힘쓸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취임 후 도내 전통시장 현장 방문을 해서 상인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직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코로나19 이후 또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이 줄었다면서요? 예.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일부 관광시장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인분들의 전체적인 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 30% 정도 유동인구가 줄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이 이제 확산된 7, 8월이 넘어서는 상반기에 비해서 30% 정도가 더 추가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된 전통시장 유동인구 자료를 살펴보면 춘천, 원주, 강릉의 주요 전통시장 유동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20-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인분들의 매출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동인구도 많이 줄고 시장 자체 찾는 발걸음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있어서 추석 명절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비대면으로 소비 패턴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 타격이 좀 클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추석 대목장으로 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추석이 전통시장의 1년 중에 가장 활기를 띠는 시즌인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라인 비대면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전통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올 명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커머스 분야 전환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대안일 텐데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것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도 시대 변화에 맞게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전통시장 추석 특별기획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권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향후 지원할 계획, 사업이 있으면 끝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특별기획 라이브 커머스 등의 지원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강원장터TV 채널을 통해서 추석 선물로 우수한 제품들을 엄선해서 방송할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속적인 이커머스 전환 및 역량 강화 지원과 페이백 이벤트 등 코로나 시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에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발걸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여러분들께서 전통시장 살리기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정말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 김환기 센터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4분 정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영월의 작은 영화관이 개최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월에서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영월에서 진행되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요. 영월 시네마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작은 영화관은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던 소중한 문화공간인데요.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던 작은 영화관이 코로나 이후로는 한산해졌습니다.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작은 영화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번 행사에 선정된 영월 작은 영화관은 대관료를 지원받아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술, 독립영화, 공연 프로그램의 상영료, 또 각종 홍보물을 운용에 필요한 사항까지 일체 지원받아 운영되는 행사인데요. 전국에서 15개의 작은 영화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월 작은 영화관은 최근 몇 년간 이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김영호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영월시네마가 주관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18일간 열리는 영화 기획전입니다.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작은 영화관이 선정되었으며 영월시네마에서는 13편의 다채로운 영화가 30회 상영되며 영화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2회 진행됩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통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를 매개로 잊고 지냈던 일상을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9월 7일과 9일 오전 10시 로보카폴리와 함께 배우는 안전 이야기 상영 후에는 그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위해 생활안전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영화는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됐는데요. 일상의 기쁨과 행복, 힐링 영화 테마에서는요. 가족의 사랑과 성장을 그린 남매의 여름밤, 또 도시 생활에 지친 인물이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과 보낸 따뜻한 시간을 담아낸 국도극장과 같은 영화들이 있고요. 영화가 바라본 그때 그 시절 테마에서는요. 나의 소녀시대와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를 담아서 다양한 시대의 색깔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로 떠나는 여행 테마에서는 다양한 모험을 통해 성장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영화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사랑에 빠진 영화, 또 사람 사이 아름다운 관계를 그려낸 영화가 만난 관계의 파동 테마,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 영화, 또 소리 예술을 담은 테마인 영화는 선율을 타고, 또 영화로 만나는 고전 문학과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테마, 이렇게 총 6개의 테마 아래에서 총 영화 15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소년 시절의 너, 레미제라블도 만나볼 수 있고요.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 3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다른 문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김영호 주무관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10월 15일 19시 영월시네마 2관에서 찾아가는 금요 여가관 행사가 개최됩니다. 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수상작 무녀도가 상영될 예정이며 안재훈 감독님도 게스트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끼리끼리 시네마, 무료 상영회, 예술의 전당 스크린 콘서트 등을 기획하고 있으니 작은 영화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모든 행동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참여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모든 프로그램은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손소독과 방명록 작성,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요. 현장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화별로 단체 관람 사전 접수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조기 매진될 수 있으니 자녀석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영화 상영 외에 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작은 영화관의 전화 문의를 통해서 사전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네, 이 밖에 작은 영화관 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월 시네마로 문의하면 됩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그만 활력이 되고 또 작은 영화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날 유익하고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만큼 영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윤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 폐광 지역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월 산업진흥원에서 시작한 청년빛 드림 기업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좀 지원되고 있는지 영월 산업진흥원의 엄광열 원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엄광열 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청년빛 드림 기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제목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폐광 지역의 유휴 공간입니다. 빈집이죠. 이것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광산이라든지 대한중성 뭐 등등의 이 강물 자원을 이용해서 영월이 굉장히 그 성장하는 도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폐광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는 쓸모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시 재생을 좀 이루고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을 좀 자리 잡게 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한번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좀 재활용하는데 그 재활용 네네. 주축을 우리 청년들로 좀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그렇죠. 예, 시작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영월 산업진흥원과 한국 남부 발전을 주축으로 지역의 청년빛 드림 기업이 이제 육성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팀들이 좀 선정이 됐고 몇 팀이나 좀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요?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네. 응모는 한 17팀 정도가 아마 응모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가지고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예. 시골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반멍이라든지 또 비건 베이커리 형태의 에이플, 그리고 아동들의 언어 치료라든지 문화 카페 시설을 이용하게 만드는 어떤 그 소통 마을이라든지 또 응답하라 7080 이런 것은 이제 그 복고풍 스타일의 문화 카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월 지역에 없는 그 마라탕, 일반 음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맞는 현실에 그 청년 창업을 선정해가지고 창업을 지원해 있고요. 영월 산업진흥원은 이제 그 한국 남부 발전에 청년 창업을 위해서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기금을 한국 남부 발전에서 저희에게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실행은 영월 산업진흥원이 하고 네. 협력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한국 남부 발전이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자, 5개 팀이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네. 앞으로 이 5개 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게 됩니까? 특히 이제 그
이와 관련된 창업 비용을 지원한 형태는 두 개가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 조성 비용하고 창업 운영 비용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5개 팀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공간 조성 비용을 한 4천만 원 정도 하고 창업 운영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한 1,300여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총 한 5,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창업자와 관련된 그 책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한 10% 정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총 사업비의 자부담 10%. 네, 그렇습니다. 17개 팀이면은 뭐 모두 이제 영월 지역 청년들만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청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형태라다 보니까 네. 지역 출신이 우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인구 유출이 있고 청년 유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주로 이제 영월 지역에서 과거 생활을 했거나 영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선정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벌써 2호점 개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네네. 1호점이 이제 지난 9일 개업한 에이플, 그리고 2호점이 영월 상동읍의 반멍 개업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그 창업은 어떤 창업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기업 같은 에이플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영월 지역은 이제 그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흥리, 하송리, 덕포리인데요. 이 덕포 지역은 과거에 이제 화력발전소도 있고 대한중석이 있을 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폐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침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은행의 건물을 좀 이렇게 좀 리모델링해서 이 지역에 좀 활성화를 끼고자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첫 번째와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젊은 이 창업자가 그 동물성을 배제한 식물성 형태의 어떤 그 베이커리 이런 그 동화 같은 카페 컨셉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소비자의 니즈를 형성하는 그리고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전체 창업을 했던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몽 같은 경우에도 뭐 군수님도 직접 또 참여해 주시고 오픈식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던데 이건 상동에서 창업을 한 그렇죠. 영어로 이제 그 국외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동읍이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 그 공기업인 대한중석이 있던 장소거든요. 걔도 뭐 5천 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 과거에 기항했던 그 영어를 이제 출타했다가 다시 들어온 자매가 이런 창업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주로 이제 시골 복합문화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밭멍입니다. 밭에서 이제 멍 때리자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비움을 갖다가 체험보다는 비움을 통해서 뭐 정원이라든지 또 뭐 어떤 스테이 공간 그리고 이제 그 농장 같은 것을 통해서 채소나꽃 뭐 이런 허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고 가면서 이 공간에서 좀 체류하면서 각각의 어떤 그 기농 활동도 하고 청년 그 여성 농업인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일자리 청취로 같이 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업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그럼 계속 이제 또 창업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선정된 이제 5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이플하고 이제 반멍은 돼 있고요. 이제 뭐 소통마을이라든지 또 왕국마라탕 그리고 이제 응답하라 그 7080이란 이 순차적인 형태로 이제 저희가 창업에 오픈식을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안에 한 10월 달 정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픈을 한 번 더 하고요. 4, 5점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달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창업이 지역에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인구가 영월군이 이제 많았잖아요. 13만 정도에 육박했다고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4만 정도가 되는데 뭐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농촌 또 이 돌아오는 도시가 돼서 청년 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다라면 아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다양성이 아마 존재하는 기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엄강렬 원장께서도 영어
우리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어, 네, 그렇습니다. 귀향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역 발전을 네.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네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영월산업진흥원의 청년 지원사업 청년빛 드림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엄강열 원장이었고요. 상쾌한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